안녕하세요. 독한 남자의 밑줄 책방입니다. Yeah!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세상에 없던 생각이라는 책인데요. 여기 작게 글씨로 보면은 대중을 사로잡은 크리에이터의 창작 비결이라고 나와 있네요. 10명의 크리에이터를 인터뷰한 내용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럼 어떤 분이 인터뷰를 했냐면은 바로 이분입니다. 양유창이라는 기자분인데요. 이분은 어린 시절부터 이제 글쓰기, 영화 보며 상상하기, 손으로 만드는 거를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선 책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트로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인터뷰인은 경계를 두지 않고 섭외했지만 두 가지 원칙은 있었다. 첫째, 그들이 만든 작품이 충분히 새로워야 할 것. 여기서 새롭다는 것은 거창한 개념이 아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그것이 새로운 맥락 속에 놓이면 충분히 새로울 수 있다. 관건은 누구도 하지 않은 것을 먼저 시도할 수 있느냐다. 둘째, 그들의 창작 과정이 다른 창작자들에게 서로 다른 영감을 줄 수 있어야 할 것. 즉, 10인 10세계 크리에이터들을 찾았다. 이는 그들로부터 10개의 키워드를 뽑아내기 위해서였다. 인터뷰를 하신 분들을 보면은 만화가 윤태호, 싱어송라이터 차세정, 예능 PD 나영석, 애니메이션 감독 우경민, 뮤지컬 연출 장유정, 유튜버 대도서관, 영화 감독 김성훈, 건축가 김찬중, 광고인 박웅현, 일러스트레이터 펑, 이렇게 10명인데요. 제가 이 책은 특별히 2부작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2부작으로 북리뷰를 올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리뷰 영상에서는 이 만화가 윤태호 그리고 예능 PD 나영석 편을 다룰 예정이고요. 두 번째 북리뷰에서는 유튜버 대도서관과 광고인 박웅현 이렇게 두 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만화가 윤태호, 예능 PD 나영석 이 두 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만화가 윤태호 적당히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다. 이분부터 그러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이디어를 떠올리려고 애쓰는 것은 창작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창작자들에겐 부지불식간에 무언가 찾아온다고 믿는다. 고민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훅 찾아온다. 문화생 때부터 연습할 때 자리를 피하지 않는 습관을 들였다. 일을 해야 하면 계속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다. 책상에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회피하는 버릇이 생기면 점점 핑계가 늘어난다. 어디 가지 않는 것이 상상력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 만화가 윤태호가 말하려는 것은 창의력이란 엉덩이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한 가지 생각에 매달릴 수 있는 힘이 창의력이다. 계속 생각하면 더 나은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비슷한 얘기를 콰이어트라는 책을 쓴 수정 케인도 한 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들일 수 있다면 누구나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생각을 문장들 속에 풀어놓을 수 있다. 시간이야말로 가장 창조적인 편집자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결국은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 어떤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충분히 들일 수 있느냐, 오랜 시간 동안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매달릴 수 있느냐, 그게 어떤 창의력,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토리를 잘 쓰기 위해 송진아 작가의 모래시계 대본을 노트에 그대로 필사하면서 공부했다고 들었다. 이렇게 물으니까 매일 2시간씩 글을 쓰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대로 옮겨 쓰는 행위는 글과 친숙해지기 위해서였다. 인터뷰어가 또 물어요. 글과 친숙해지는 방식이 필사여야 할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글이든 직접 써보면 느낌이 다르다. 오래전 창업 관련 만화를 준비할 때 경제 분야에 대해 너무 아는 게 없어서 이번에도 나에게 벌을 주자는 개념으로 경제 관련 책을 필사한 적이 있다. 여기서 위에서 잠깐 보시면은 난 어릴 때부터 그림만 그려온 사람이라 학창시절에도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았다. 아는 게 없으니 좋은 스토리가 나올 리 없다.
1993년 데뷔작이 실패한 이유도 스토리를 못 써서였다. 그래서 나에게 준 벌이 필사였다. 만화가 윤태호가 스스로에게 주는 벌은 어떻게 보면 성장을 위한 성장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나는 부족한 나에게 어떤 벌을 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유튜브 활동을 예전에 조금 했다가 거의 중간에 이제 멈춰가지고 안 한 지 거의 한 8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 저 스스로한테 주는 벌이라고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매주 3개씩 책에 관련된 영상 콘텐츠를 올려야겠다. 올해 안에 그렇게 꾸준히 3개씩 올리면은 한 100개 가까이는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이제 저하고의 약속이죠. 그 소설가 김훈이라는 분 책상 앞에 1필5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다고 해요. 이게 1필5가 어떤 뜻이냐면은 하루에 반드시 5매를 쓰자는 결심을 담은 것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5장이면 한 달에 150장. 그렇게 하면 10달 만에 장편 소설 한 권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계획은 계획일 뿐이고 실천 위해서는 정말 온갖 유혹이라는 장애물을 다 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김훈 작가마저도 결심 후 4, 5일만 지나도 5장 쓰는 행위가 정말 힘들어졌다고 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윤태호는 취재를 나가면 묻고 또 묻는다. 설마 그것까지 물어볼까 싶은 것까지 묻는다. 미생을 만들 때 기업의 메커니즘에 무지했던 그는 대기업 직원을 찾아가 소주를 마시며 그의 일상을 시시콜콜한 것까지 물었다. 그는 직장인에 대해 잘 몰랐고 또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했기에 일일이 질문할 수가 있었다. 윤태호의 집요함은 이처럼 스스로 겸손해지는 태도에서부터 시작한다. 여기 보시면은 당연한 것을 낯설게 받아들이면 그것들이 아이디어가 된다. 덕분에 미생은 직장인들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한 직장 생활 속에서 그들이 무의미하게 지나친 것들을 새로움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윤태호 작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스스로 만족스럽지 않다면 완성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이분에게 있어서 창작은 집요함입니다. 윤태호 작가는 최고의 작품을 위해 괴물이 되어도 좋은가? 라는 질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다고 답했다. 괴물은 작품을 위해 스스로를 혹사시키는 사람이다.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덮어버리지 않는 사람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기 위해 집요하게 매달리는 사람이다. 할 수 있는 만큼 집요해져라. 스스로에게 만족스럽지 않으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다. 집요하다고 무조건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부끄럽지는 않게 된다. 성공과 실패는 다음 문제다. 집요하게 시작하고 뻔뻔하게 끝내라.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얼마나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그 스티브 잡스가 해서 유명해진 그 말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그런 문장도 떠올랐어요.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또 이제 우직하게 내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어떤 메시지를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에서 건질 수 있었고요. 여기까지 이제 윤태호 작가의 창작 비결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은 이분입니다. 예, 잘 아시죠? 예능 PD 나영석의 관찰이라는 섹터인데요. 잘 모르겠다면 일단 오랫동안 관찰한다. 예. 한번 내용을 좀 볼게요. 나에게는 촌놈 정서가 있어서 담백하고 소박하고 끈끈하고 쓸데없는 장식이 없는 걸 선호한다. 그 근본은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다. 그런 아날로그적 정서가 내 프로그램에도 묻어나는 것 같다. 밑에 보시면은 그들은 진정성 있는 화면을 보며 공감하길 원한다. 그 모든 공감적 니즈에 대해 조금씩 다 건드려줘야 한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는데요. 재미에도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시청자들은 진정성 있는 화면을 통해 공감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 나와 있는데 이 왜 그럴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만큼 진정성과 공감이 그들의 삶에 결핍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한 감정이나
그런 느낌을 간접 소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예전에 비해 요즘 상당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꼼꼼하게 관찰하기 위한 습관이 있나 라고 물었을 때 어떤 현상을 볼 때 저건 왜 저러지? 라는 질문을 자주 한다. 나이가 들면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 의심한다 라고 나왔는데요. 질문하는 습관은 시야를 넓게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경험한 만큼만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라는 거는 꼰대 예방주사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저럴까 하고 계속해서 의문을 품어야 되죠. 그래야지 뭔가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만약 더 이상 아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것을 빨리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내 수치를 계량화해서 그걸 채워줄 수 있을 만한 인재를 옆에 두는 게 중요하지 내 기량을 예전처럼 유지하기 위해 아둥바둥하는 건 의미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못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끄집어내면 된다. 옆에 보시면은 성공을 위해 홀로 노력하는 것보다 이런 협업이 훨씬 중요하다. 본인이 노력하는 건 당연한 거고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한다. 특히 예능에선 더 그렇다. 혼자서는 못한다. 모든 게 협업이다. 좋은 파트너와 함께 오래 가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좋은 선배, 동료, 후배와 함께 가는 게 가장 성공하기 쉬운 길이다. 그러려면 사람이 긍정적이어야 한다. 부정적인 사람 주변엔 아무도 안 가려고 한다. 피곤하고 감정 소모도 심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협업의 시대에 있어서 나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인가? 이 질문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영석 PD도 혼자서 아이디어를 내는 게 아니라 많은 작가들하고 함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함께 뭔가 이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작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정말 인기 많은 예능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왔잖아요. 결국 이제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창의력이라는 건 연결하는 힘인 것 같아요. 이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연결해야 색다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앞으로 예능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화할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예능의 끝은 어디일까? 라는 생각을 곧잘 한다. 앞으로는 일반인들이 직접 출연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평범한 사람들이 주는 공감이 예능의 미래다. 지금은 과도기적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인간극장과 같은 다큐멘터리가 예능의 궁극적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연예인과 일반인, 리얼리티와 판타지, 예능과 다큐멘터리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스티븐 코비가 쓴 책의 두 번째 습관이 원서 제목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tart with the end. 끝을 갖고 시작하라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끝을 안다면은 내 일의 방향을 정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오늘은 이 세상에 없던 생각 1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책 두 번째 편으로 해서 박웅현이라는 광고인과 그 대도서관이라는 유튜버 그 두 분의 창작 비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책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Yeah.